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핵심 강좌, 여러분과 같이 3강좌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제4강좌, 여러분 교재의 36쪽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때에 운전자의 운행 방법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신호하고 경찰관 신호가 다를 때에 운전자는 어떤 신호에 따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신호기의 체제에 먼저 따라야 한다. 2항.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3항. 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4항. 어느 신호에 따르든 상관이 없다. 경찰관의 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다를 때는요. 신호등의 신호 우선에서 경찰 공무원의 신호 따라야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문제의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번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시게 되면 39번 문제는 맞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경찰관이 도로교통정리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죠. 모범 운전자가 있고 일반 공무원이 있고 전투경찰 순경이 있고 작전에 동원되는 군사경찰 헌병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범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주는 사람이고요. 일반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투경찰 순경,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예전에 헌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관을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 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상의 황색 등화의 신호가 표시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어떤 황색 신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를 벗어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정지선 앞에서 자동차는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1항이 정답으로 바로 나오고요. 2항, 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만은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에서 좌회전 하면 안 되겠죠. 차만은 서행해야 된다? 아닙니다. 횡단보도 전, 정지선 전에서 자동차는 황색 신호를 만나게 되면 정지해야 된다. 이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의 차량 신호등이 횡으로 옆으로 배열된 경우 좌측으로부터의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랬어요. 신호등이 옆으로 이렇게 사색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왼쪽 좌측으로부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교차로를 운행하면서 기억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신호가 어떤 것이죠? 적색입니다.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표시, 녹색이죠. 실질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표시, 녹색 신호.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횡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신호 체계가 되어 있고요. 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로 되어 있는 거. 역시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표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맞춰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항 사람이나 전기, 태양열 등의 힘을 이용하여 조작시킨다. 맞는 얘기죠. 도로 시속 60km 이하로 규정된 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상의 문자, 기호 등의 표시는 신호등으로 대체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속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어떤 전기라든가 태양열에 의해서 신호가 주기적으로 신호등이 작동돼야 되겠죠. 방향전환, 진행 및 주의 등의 신호 표시를 말하는 것이 신호기이죠.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서의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호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답 그랬으니까 2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적재 중량 1.5톤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소 속도는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최고 속도는 90km로 되어 있고요. 최저 속도는 어떻게? 50km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적재 중량이 1.5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 90. 시속이죠. 최저 속도는 50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망이 여기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죠. 45번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로 되어 있어요? 자,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예요. 얼마로 되어 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으로 참고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죠? 사망, 시속 9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100km일까요? 매시란 말은 시속이란 말이죠.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 90km일까요? 편도 2차로 일반도로 매시 70km, 편도 2차로 일반도로 매시 60km.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 90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로 되어 있다. 예, 지난 3강좌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6번은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하여 운전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때에 주어져 있는 규정속도의 100분의 50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로 감속시켜서 운행해야 될 곳을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죠. 눈이 30mm 이상 쌓였다? 이것은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때는 속도 2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앞에 볼 수 있는 거리가 150m가 아닐 때에 이것은 뭐예요?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m 안 정도만 보이고 그 이상은 안 보인다. 속도를 얼마를?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100m 이내이니까 150m는 당연히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노면이 얼어붙어 있을 때 역시 속도는 규정속도에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나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감속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어져 있는 속도의 얼마? 20%만 감속하면 됩니다. 20%만 감속하면 돼요.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7번 문제. 최고 속도의 반절을 줄여서 운행해야 될 이상기후 상태가 어느 때냐? 눈이 20mm 이상, 그러니까 30mm 이상 왔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내이니까 150m가 안 된다는 것도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노면이 열어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비가 내려 노면질 때는 20%만 줄이면 되니까 주어지는 47번의 문제에서는 틀린 것이 어느 걸까요? 요게 되겠죠. 따라서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상기후 때에 100분의 50을 줄일 것이냐, 어느 상태가 20%를 줄여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문제예요. 규정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60km로 되어 있다. 시속. 규정된 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었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속도를 얼마예요? 20%를 감속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때 최고 속도를 얼마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속 60km의 속도에서 20%를 줄이면 최고 속도가 나오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산해보죠. 60km에서 10%를 줄이면 얼마예요? 6km가 되겠죠. 그런데 20%니까 이 여기에 되면 얼마? 12km를 시속 줄여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규정속도가 얼마? 60km의 시속으로 운행되는 곳에서 12km/h를 빼게 되면 얼마? 48이 되겠죠. 따라서 비가 내려가지고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 2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고 20%만 줄이면 되는데 그때의 규정속도가 60이라고 한다면
그 20%를 빼고 나면 얼마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8 시속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항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의 문제인데 이건 뭐 계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48번 문제는 이 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면에 눈이 15mm 쌓인 경우 감속 기준으로 안 맞는 것 그랬어요. 노면에 눈이 20mm 이상 쌓이게 되면 얼마? 규정속도 2분의 1로 줄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0mm가 안 될 정도 15mm 동안 어떻게 20%만 감소하면 되겠죠. 따라서 49번의 문제는 20m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1항에다가 여러분께서 20% 감속이다라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49번이 요구하는 정답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속도 100분의 50, 2분의 1을 줄인 속도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 가시기를 얼마? 100m 이내인 경우 속도가 얼마?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규정속도에서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고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100분의 50이 아니고 얼마? 주어지는 속도에서 20%만 감속하면 되게요. 노면이 얼어서 빙판인 경우 역시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50, 2분의 1로 속도를 줄여야 될 것,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눈이 20m 이상 쌓인 경우, 그 다음에 노면이 얼어붙어 있어 빙판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속도를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겹쳐서 공부를 해봅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야 될 곳, 그 다음에 20%만 줄여야 될 곳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50번의 문제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2분의 1이 아닌 20%다. 이렇게 해서 3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면허증에 대한 면허 차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얼마죠? 19세입니다. 19세. 우리가 일반 2종 보통 이런 것들은 18세 이상이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으나 1종 대형 운전면허일 때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항에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52번.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어느 차종인가요? 승용자동차 120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죠. 승차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다 운전할 수 있어요. 125cc 초과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는 별도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지 2종 보통 가지고 운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52번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와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범위는 얼마인가? 이것은요. 1톤 이하도 운전할 수도 있고 4톤 이하도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에서 화물 자동차 적재 정량 범위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사망 12톤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53번 문제는 사망에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문제.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연결이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자, 측차부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측차부라고 하는 것은 이륜자동차 옆에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 탈 수 있는 요 생태가 바로 측차부 이륜자동차라고 그래요. 측차부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자, 승차종은 10인 이상의 혼합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10인 이하여야 된다.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이상은 2종 보통면허로 안 되는 거죠.
대응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제1종 보통면을 운전할 수 있고요. 견인 자동차 또는 군환 자동차 이외에 특수 자동차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항 정확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제1종 대형면허로 견인 자동차나 군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이건 별도로 특수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54번 문제는 이항 승차정원 10인 이상이 아니고 이하의 승합자동차인데 주어지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답을 이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54번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한 것이다. 정답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에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문제는 또 대형의 어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승용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죠.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12인승이야? 12인승은 안 됩니다. 10인승 이하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종 보통면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56번의 정답은 여러분께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됩니다. 5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구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제1종 면허 아시죠? 보통, 특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제1종은 대형 면허가 있고요. 제1종에는 그 다음에 보통 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에는 소형 면허가 있고요. 제1종에는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면허는 보통 대형에 빠졌죠. 따라서 이 항이 틀린 거가 되겠고요. 제2항, 제2종 면허는 대형 면허가 있나요? 대형 면허 없죠. 보통 소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3항, 운전 연습 면허는 제1종 대형은 없어요. 제1종 보통 면허가 있고 제2종 교통 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로 구분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1종의 면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2종에는 어떤 면허의 종류가 있는지, 운전 연습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가 있고요. 2종 면허가 있고 연습 면허가 있어요. 이것 중에서 1종은 어떤 것이 있고 2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 두시고 확실히 알아둬야 될 문제인데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자주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8번 문제.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제1종 면허 가지고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죠. 콘크리트 펌프 운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천공기. 이것은 건설 기계이지만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차량으로 되었을 때에 1종 대형 가지고 운전할 수가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요. 그러나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은 견인 자동차 개념입니다. 견인 자동차는 1종 대형 면허, 단순한 면허는 안 되고요. 일종의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견인 자동차, 군환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트레일러는 1항, 이 58번에서는 제1종 대형 면허를 운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속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항에다가 표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트레일러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특수면허, 견인 자동차와 군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트레일러 운전하려면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1항에다가 여러분께서 답을 체크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중량 1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어떤 것일까요? 제1종 대형 면허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5톤 화물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제1종 대형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중 제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그랬어요. 군환자동차, 구급자동차,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 비록 건설기계이지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살포기예요.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250cc 이륜 자동차는 일종 대형이 아니고 원도미 장치 자전거 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고요. 대형 차량 및 소형 견인 자동차, 소형 견인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 견인 자동차는 어떤 것이다? 특수 면허가 있어야만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61항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아스팔트 살포기다 라고 여러분이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또 그 교정이 잘못돼서 정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네요. 사항으로 체크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교재에 61번의 문제의 답을 책에서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조금은 이해한다는 문제보다는 암기를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면허증은 어느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어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느 면허증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중복돼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25쪽에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요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재 25쪽 운전면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두시게 되면 차종에 따라서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따른 차종 이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한두 문제는 꼭하니 여러분 시험 과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4광자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5광자를 가지고 역시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오늘 핵심 강좌 제4광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